안녕하세요. 와리까리 와인하십니다. 여러분, 와인 어려우시죠? 와인이 왜 어려울까요? 와인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와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와인은 그냥 단순한 술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이에요.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한 도구죠. 근데 주가 아닌 부인데, 우리는 이 와인은 생소하다 보니까, 또 와인 용어 자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야, 이거는 먼저 공부를 하고 마셔야겠다 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영문법도 그렇고 수학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접근하니까 와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와인을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와인 어렵지 않게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와인 쪽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니면 또 주류에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자영업하는, 또 예전에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그냥 와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냥 와인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 와인 좋아하는 동네 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대 후반쯤에 식품 유통업 쪽에 회사를 다녔는데, 우연히 이제 영업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일식 초밥 뷔페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런 쪽에 이제 납품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갔는데, 이거 그 하시면 와인 혹시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거기서 내가 아니요, 모릅니다 이럴 수 없어서, 와인 좋아합니다 막 그랬더니, 혹시 와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저렴하고 맛있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작성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라고 뻥을 빡 치고 그 유통권을 따왔죠, 제가. 그런데 이제 막상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와인 책을 한 권 샀거든요. 봐도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다가 당시에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물론 과장과 허세가 그냥 엄청났던 그런 만화였긴 했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줄거리를 흘러가니까 점점 지겨워서, 저는 전부 다 그 만화책을 세트로 가지고는 있는데 맨 마지막 한 대여섯 권은 아직도 안 읽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시에 저희 우리나라에 와인 붐이 일어났고, 네이버를 비롯해서 뭐 그 다음 카페, 네이버 동호회 이런 게 엄청 많았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동호회를 가입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추천 와인들을 쭉쭉쭉쭉 글을 모아서 읽으면서 와인 리스트를 만들었고, 뭐 거기에 또 질문하니까 또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업도 잘 되고 해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 와인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질러놓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동호회까지 나가게 되고, 거기를 글을 읽다 보니까 와인의 흥미를 알게 되고, 그 동호회 모임에 나갔더니 이건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와, 진짜 솔직히 회사에서 직장 상사, 그 다음에 직장 동기, 그 다음에 후배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기도 별로 없었어요. 동기도 있어도 다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았고, 전 또 낙하산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뭐 그래서 뭐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또 내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 다 공유하는 사람이랑 일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직장에서 상사와 그 다음에 부하 직원으로 만났는데 절 너무 다 보여주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갔더니 단순히 목적이 우리는 와인이라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회사적인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여기서 술 먹고
뭐 실수를 한다고 해도 진짜 뭐 정말 막 범죄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은 술 먹고 일어난 일이니까 너그러 용서도 되고 회사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요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쁜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남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연애가 중요하죠. 썸 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가 안 빠져들래야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신나죠. 와인, 술 중에서 제일 맛있는 술 와인. 거기에 분위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음식, 우리 와인 마시면서 김치찌개랑 먹지 않잖아요. 파스타, 스테이크, 감바스, 타파스, 온갖 뭐 맛있다는 음식들, 폼 나는 음식들이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도 있어요. 이쁜 여자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심지어 말하기도 편해요. 아, 우리 소개팅 나가면 쭈뼛쭈뼛한데 우리는 공통된 주제, 와인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편한 거예요. 이 와인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맛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금방 친해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내가 주도해서 이 와인은 말이야 이렇게 뭐 한마디 지식이라도 거들게 되면, 허세라도 살짝 부리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100%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10년 전에 그런 식으로 여자친구들을 만나왔어요. 제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몸매가 좋지도 않고 엄청 부자도 아니고 정말 평범해요. 근데 그래도 여자친구 잘 사귀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시다 보면 뭐 주머니 사정은 뻔하잖아요. 월급쟁이들이. 근데 맛있는 와인을 사서 마시고 싶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와인을 싸게 사는 방법을 찾거나 싼데 품질이 좋은 와인을 찾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와인 장터도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와인 장터 가서 또 거기 뭐 장터의 뭐 매니저들이랑 아니면 와인 장터에 같이 간 형들을 통해서 지식도 조금씩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좋지? 이러다 보니까 찾아보게 되고, 이러면서 와인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면서 마시면서 이렇게 실전으로 쌓여야지 이론적으로만 먼저 딱 다가가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와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용어가 너무 다 외국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까베르네 쇼비뇽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와인을 좋아하니까, 그냥 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본 거지. 이거는 마치 우리가 무슨 그리스 신 헤파이스토스, 무슨 아이네이아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공룡 이름 난생 처음 들어본 파라사우롤로푸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할 때도 그리스 학자, 그리스 신 이름, 영웅 이름 이런 거 외우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저 세계사 완전 딱질색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뭔가 외우고 싶어도 입에 붙어야지 외우지 이걸. 또 생각 또 짜증나. 그런데 이 와인에 대한 용어들이 벌써 품종부터 까베르네 쇼비뇽, 까르미네르, 템프라니오, 네비올로, 산지오베제, 까베르네 프랑, 피노누아, 뭐 이거 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맛은 또 어때요? 시금털털하죠.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맛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치즈를 이렇게 줘보세요. 할머니 치즈 드세요. 할머니가 마시고 이 치즈는 정말 맛있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이 치즈라는 거를 난생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거의 접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딱 먹으면 이게 뭐야, 씨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할머니 이거는 슬라이스 치즈고, 이거는 블루 치즈고, 이건 고르곤졸라 치즈고, 이거는 뭐 모짜렐라 치즈야, 먹어봐 이러면은
아우 치즈는 다 못 먹겠다, 맛없다, 이렇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맛이기 때문에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맛이 익숙하지 않은 맛이에요. 그래서 이 익숙하지 않은 맛을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분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초보자들이 제일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저렴한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맛이 없죠. 어우, 이게 무슨 맛이야? 어우, 이러지 않겠어요? 처음에 너무 저렴한 와인을 마시면 맛이 없는 와인을 마시니까 와인에 대해서 맛도 없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와인을 마실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 3만원, 4만원 정도 이 선에서 중저가에서 최대한 가성비 있고 좋은 와인들, 이런 애들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와인에 관심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와인의 맛이나 향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와인 향을 맡았을 때 너무 복합적이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지? 향은 좋은데? 꽃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핸들링을 해주는 사람이 야, 맡아봐. 야, 딸기향 나지? 이러면은 그냥 머리에 정립 안 되고 떠돌돌 향 중에 딸기향이 갑자기 딱 꽂히는 거예요. 맞아, 이거 딸기향이네. 맞아, 이거 딸기향이에요. 맞아요, 딸기향 나요. 야, 검은색 과실향 나지 않아? 블랙베리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쪽 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찾다 보면은 막 뭔가 확 있고 막 건포도나 막 이런 거에서 나는 그런 진한 향들이 올라오는 거에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 검은 과일류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또 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민트향 나니? 맞아, 이걸 민트구나. 좀 매콤, 뭔가 코가 조금 살짝 매콤한 것 같은데, 야, 스파이시한 향도 굉장히 잘 올라오지? 그럼 맞아, 이게 스파이시한 향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처음에 맡으면 너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막 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이러네. 근데 그걸 핸들링 해주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설명, 이런 정도의 설명만 해줘도 굉장히 탁 꽂히거든요. 왜냐면 그 향을 찾아가게 돼요. 알 수 없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맴돌다가 찝어줬을 때 그 향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와인의 흥미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100% 포도로 만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그때 이제 또 그 핸들링 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그냥 100% 포도로 만들었는데 바닐라 터치 이런 향이 나고 초콜릿 뉘앙스가 있고 막 이런 게 나는 줄 아니?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와인을 숙성시킬 때 오크통, 참나무 통에다가 숙성을 시켜. 근데 그 참나무 안쪽을 태닝을 해. 불로 살짝 꼬실리는 거죠. 니네 고기도 구운 게 맛있어, 삶은 게 맛있어? 구운 거요. 볏짚 삼겹살 이런 거, 볏짚 꼼장어 이런 거 왜 해? 향을 입히기 위해서요. 그치? 니네 그냥 삼겹살보다도 베이컨이 맛있을 때가 있잖아. 향이 좋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안에를 태닝을 해서 와인을 숙성시키면 여기에서 나는 향들이 녹아들어서 와인에서 이런 향들도 나고 그런 거야.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되게 탁탁 꽂히잖아요. 와인에서 이상한 향이 포도에서 만들었는데 포도에서 나오는 향이 아닌 향들도 있네? 이걸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그런 거구나. 그냥 숙성을 시킨 게 아니라 안에 살짝 꼬실리니까 그래서 이런 맛이 더 강조가 돼서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와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우리 친구들이나 동생들 아니면 와인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 여자친구 이렇게 마실 때 그럴 때 이제 그 들은 얘기들 짜집기 해서 아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인을 알아가는 거죠. 특히 여자친구랑 마실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와인 마시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와인을 한 두세 병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와인 두세 병에 대한 걸 조금 찾아봐요. 있어 보이려고.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뭐 여자들도 그렇겠지만 아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저는 이런 방법이 통했으니까 자신보다 무언가를 더 잘 알고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아니면 존경할 만한 부분 뭐 그게 학식이든 인품이든 뭐든 이랬을 때 큰 매력을 느껴요. 우리 여자분들이 보통 여고 시절에 선생님 좋아하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이 와인을 준비했는데 한번 쳐볼까? 인터넷에 쳐보면 샤또 샤스 스플릿 이게 시냇물방울에서 슬픔이 안녕이라는 오글거리던 대사를 쳤구나. 샤또 마구 이거 해밍웨이가 너무 좋아해서 손녀 이름을 마구라고 지을 정도로 이 와인을 좋아했어. 뭐 이런 얘기 하나씩 썰 풀어주면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와인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요. 단순히 잘난 척하고 싶어서 여자친구 꼬시고 싶어서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이러다 보면 조금 더 맛있는 거 있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내가 이걸 맛있게 마셨는데 이거보다 상위 와인이 있네? 맛이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뭐 그 때르와가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뭐 등급 체계가 어떻고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마시면서 알아가는 지식인 거죠. 와인은 그렇게 공부로 접근하면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마시면서 얻어들으면서 혹은 뭐 주위의 사회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와인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나 와인에 대해서 너무 푹 빠지게 돼서 와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이러면 이제 책 한 권씩 사서 보면서 지식이 늘어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절대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즐기는 방법이라든지 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제가 재밌게 그냥 옆에 술 한잔 같이 하는데 와인 한잔 같이 하는데 옆에 동네 형이 그냥 툭툭 던져주는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듣기만 해도 쏙쏙 들어오는 이런 정보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